사람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같이 빨고 놓고 겨우 상 차리게 되면은 다시 싸움하는 인생을 풀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성과 원칙성이 대결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성이. 그래서 여기에 가와 불가라고 하는 중간 개념이 있느냐 하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이게 가하면 옳다는 것이고 불가하면 옳지 않다는 얘기인데 근데 옳다 옳지 않다 하는 중간 개념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 중간 개념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좀 호도시키고 착각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진리가 있냐 없냐 하는 이걸 놓고 가냐 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 무덤 위에서 내려가고 푸른 위로 올라가는 것이 기업에서 얘기하는 염산분화라고 합니다. 불꽃은 올라가고 물기는 내려온다. 이게 염산의 법칙이에요. 그 태극기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소방서에 가니까 물이 올라가고 또 불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낙뢰라고 그러는데 동격불이라든가 벼락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역의 원칙을 다르네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올라가네요. 물이 내려온다고 해놓고. 이것이 보면 거기에 지역의 원칙이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구름이가 별도로 나왔고 낙뢰할 적에 내지 불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생겨가지고 구름과 물 구분했고 벼락하고 불하고 구별하고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활기에서 얘기해주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도연명하고 이태계를 여기다 비유를 달았습니다만 그 도연명이 아주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 놈아니 그때 그 사시가문이라고 하면 천하를 호령하는 명문대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한 분은 스승으로 삼았는데 그 천하의 대문의에도 불구하고 도연명이하고 한 번 얘기를 하면은 그분 기록이 나와요. 뭐라는 거니? 청년 도연명이 그대와 더불어 하루를 담론을 할 것 같으면은 1000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도 더 유익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떻게 도연명이가 그냥 그 하는 소리에다가 옳게 올복에 컸는지. 그래서 그분은 긴 문장이 아니고 5글자, 7글자 시간이 5천 묵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도연명이 8살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키우는데 포로머리가 키우자면 힘들잖아요. 태계도 태어나가지고 7달 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태계를 아버지를 몰라요. 그 두 분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연명의 어머니께서 딱 4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4글자가 뭐냐면 그건 나옵니다만은 이상, 한결같이 상각, 옳다고 하는 건 승상하라. 이대항 상각 가지고 도연명에게 너 이거는 마음의 세계에 지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아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양체주가 뛰어나고 사고방식이 우주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뭐 시를 훑어보면 봄, 뭐 바람이 따뜻한다든지 꽃이 폈다든지 곤충이 왔고 나비가 날라고 봄 이시적인 세계 가지고 시가 이루어져요. 근데 도연명이는 한 자리에 앉아서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춘선을 만사태 봄에 흐르는 물은 여러 그 연못에 가득 찼다. 눈이 넘으니까. 그 다음에 하오는 당입니다. 그 여름에 구름, 뭉게뭉게하는 구름은 아주 우뚝 솟은 봉돌이에 모자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추월한 양면, 가을달은 특히 밝다. 공룡의 수고.
그 눈이 쌓인 그 동쪽 그 산마루에는 그 파란 소나무가 특별히 뛰어나네. 그래서 글자는 20개인데 추나추동을 한 장은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이 도연명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시라고 하는 그 시는 아주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이 그게 도연명,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현령이 됐어요. 군수가 됐어요. 그 군수가 되고 나니까 그 위에 도지사 뭐 위에 사람들이 뭐를 구해하라, 뭐를 장만하라 해가지고 돈 가져오라 뭐 이런 얘기죠. 그건 우리 어머니가 일향상가 한결같이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이래가지고 85일 만에 사퇴해요. 그러니까 그 공직생활이 평생 동안 한 게 85일이에요. 85일. 그러고선 뭐 도연명이 하면 시성으로 유명합니다만은 술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처음에 술 입에 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해가지고선 그 진씨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그 결혼해가지고 필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이 돌아가서 장례 다 친다 이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스승님 돌아가는데 장례도 못 먹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엄청난 고민을 해. 사람 소리 다 못했다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아주 그냥 노이를 해버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현명해. 그래서 부인이 뭐라 해놓은 거니 조조 3부제, 조조하고 그 조식하고 조리 3부제는 그 당시에 대문호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시에 보면 무슨 글이 나오는 거니 이렇게 괴로울 때 술 한 잔 먹으면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마셔보죠. 그래서 술을 먹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치가 기분이 좋고 다 풀려. 그래서 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도연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 죽어 아랑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국화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내가 도연명이 하면 국화하면 도연명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을에 소리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도연명의 정직한 절개를 표현하는 데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국화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인이 죽어가지고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국화를 들고 왔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나는 저 가서 옥황상제 주변에서 꽃을 담당하고 있는 신녀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을 서방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그래 꿈속에 부인이 가져온 국화를 보고 그때부터 국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화가 9월달에 펴요. 그걸 중양절이라고 해요. 9월 9일을. 왜냐면 구도 양이고 그 뭡니까 그 9월도 양이니까 양양이니까 쌍시들 하는 것처럼 바로 국당 날짜를 가르쳐서 중양이라고 합니다. 양음에서 그 양이 두 개가 같이 됐어요. 그래서 국화주는 9월 9일에 먹는 것이 다른 것이 하는 것이 도연명이 그때부터 나온 얘기인가 싶습니다만은